제가 이제 아까 여기 유형 10번을 하려다가 순간 고민되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유형이라 너네가 좀 약간 고민을 또 좀 해야 될 수도 있어. 난 지금 할까? 찝찝한데. 지금 할까요, 성규야? 이제 몇 개, 4개밖에 하나, 둘, 셋, 4개. 합시다. 지금부터 690번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매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올 작업이라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돼. 이 작업은요. 자, 읽어보시겠어요? 이번 문제는 일단 딱 보시면 뭐 하라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어렵다는 건 그런 거야. 어떤 문제는 도입부가 어렵고 어떤 문제는 도입은 쉬운데 그 다음이 어렵고 이게 좀 달라요.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 얘는 도입부는 너무 쉬워. 승우야. 일단 얘는 뭐 하는 문제예요? 딱 보니까 치환이야. 이거는 대충 이제 눈에 익으면 해요. 누구나. 근데 그 다음이 있다고. 다시 이 문제는 치환 관련 문제예요. 치환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시면 4차 함수입니다. 안 하시면 4차 함수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미분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 지금은 안 배웠잖아. 어떻게 풀어요? 치환을 하는 거야. 자, 도입부는 쉬운 부분은 제가 검정 색깔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도입부는 여기 다 치환하라는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치환해 보시면 이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치환했더니 지원아 몇 차 함수로 보이세요? 2차. 아 이거 2차 함수 문제네. 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혼자 푸는 친구들은 이거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있겠네 해서 푸시겠죠. 그쵸? 근데 제가 방금 쉬는 시간 전에도 마지막에 그 문제 할 때 그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x를 안 쓰고 t를 쓰기로 한 거지. 그치? 질문한 게 과연 이 t의 범위는 없는 걸까요? 다시 t의 범위는 없는 걸까? 자, 가위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 t의 범위가 있습니다. 즉 가위가 있는 문제예요. 그 가위를 어떻게 알아오는지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이번 문제는 가위가 하나 있어요. 이해돼? 아까 제가 밑에 문제 풀 때도 아까 밑에 문제가 뭐 이런 문제였잖아. 아까 뭐였더라? 이 문제도 가위가 하나 있었죠. 없었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친구가 실수라서 0 이상인 거잖아.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t를 알아올 수는 없는 게 여기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를 잘해봐. 한 번만 이해해봐. 자, 제가 이제 요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른쪽에 살짝 빼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게임 하나 할게요. 자, 미니 게임. 무슨 말이냐면 자, 주어진 저 치환한 이 식이 있죠. 자, 요게 지금 제가 치환을 쓴 저 식이거든요. 혹시 이 식을 다시 보시면 혹시 이 식이 2차 함수로 보이세요? 사실 이 식도 2차 함수예요. 다시 지금 이 식이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여기를 y라고 많이 쓰는 편인데 꼭 y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약간 y 대신에 t를 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제가 시킬 거는 그래프 한번 해보세요. 밑에다가 자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거치고 오면 이 t의 범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라는 유형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이번 기회에 약간 이런 것도 있구나 이해해 보세요. 자 미니게임 해보시면요. 자 어떻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요거죠. 그리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해봐. 그려보시면 1, -1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요. 자 y축가는 0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이죠. 그렇죠? 아래로 블록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혹시 우리가 보통 있잖아. 지원아. 그동안은 보통 얘를 자 무슨 축이라고 불러? 자, 이번에도 x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여전히 x축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있는 얘가 자, 이것만큼은 아연아 요게 Y축일까 그럼 T축일까? 여기가 T축이에요. 이제.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지금 왜 왔냐면 T의 범위를 보러 왔잖아요. 어쩌면 Y의 범위가 있냐는 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T라는 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보이죠? 여기 위에는 다 되는데 T가 딱 여기까지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즉 T의 범위가 어쩌면 마이너스 1 이상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어쩌면 여기 Y를 보셔야 돼요. 여기 Y가 T 값이잖아. 여기서 지금 T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만 된다고요. 얘를 가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미니게임을 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 문제가. 그리고는 지난번 숙제처럼 다시 한번 요 2차 함수를 푸셔야 됩니다. 자, 많이 오해하는 게 여기서만 뭔가 하고 왔잖아. 본인이 풀 줄 알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깐 구경 와서 T의 범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 다시금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이 자리입니다. 실제 문제는요. 자, 이렇게 식을 바꾸신 다음에 역시나 그래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자, t 자리에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위 한계를 알아왔습니다. 자, t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이상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쯤에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어딘가쯤에. 즉 이 문제는요. 그냥 지원으로 끝낸 친구는 꼭지점을 썼을 건데 거기가 잘려나갑니다. 거기가 없고요. 여기 이상만, 오른쪽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이 언제 있다? 요 점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요 자리가 최소값 자리고 여러분들이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6.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최소. 자,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얘는요, 약간 치환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정상적인 교육을 배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자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t라는 게 범위가 없을까? 가위가 없을까라는 거가 있어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미니게임 보시면 이것도 어떤 2차 함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얘를 풀어서 그려보시면 여기가 t축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t의 범위가 밑에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 t 값이 마이너스 5는 불가능해요. 실제로 넣어보시면 t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음수가 나와요. 허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없다고요. 이해돼? 즉 여기 어쩌면 저처럼 그리시면 돼요. 요 범위를 따라가시면 t가 마이너스 1 이상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실제 문제고요. 그래서 다시 그리신 다음에 잘라봤더니 역시나 여기가 정답지가 아니라는 거야. 나가고요. 여기서 정답이 생깁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추가 질문 하나 필기해 볼게요. 자, 추가 질문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문제 기억나? 보통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시오 묻기도 하지만 그때의 x값, 자, 그때의 x값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치? 제가 아마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보통은 출처랑 같이 말하는 거잖아. 자, 혹시 그때의 x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저희가 구한 거는 최소값만 구한 거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x값을 이거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얘는 x값이야 t값이야? t값이고 이 t는 내가 빌려 쓴 거예요. 자, 이걸 물을 때는 뭐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t 자리에다가 치환을 풀어주면 됩니다. 다시 t 자리에다가 여기가 t였잖아. t 자리에 치환을 풀어주시면 그때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그때 x값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얼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그때 x를 물으면 여기 있는 치환을 풀어줘야 돼요. 이 t 자리에다가 j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x를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예를 들어 692번. 자, 근데 좀 약간 여기 문제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설명을 하기에는 좀 문제들이 별로예요. 이거는 원래는 지난번처럼 따로 하나 만들까 하다가 그럴 가치는 없거든. 그럴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일단 해보시고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세요. 얘는 당장은 진지할 건 아니야. 알겠지? 692번입니다. 근데 몇 번 해보시면 이제 미니게임이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는 딱 보면 보이잖아. 치환하면 되는데 그 t의 범위가 혹시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으로 치환할 때는 그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이 문자를 내가 쓰겠다는 건데 그럼 혹시 어떤 범위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 그래서 이번 고2 때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니게임이다 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번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잘하더라고요. 자, 제가 몇 번 설명해 볼 테니까 문제가 몇 개 없잖아. 아까운 친구는 다시 풀어보세요. 푼 것도 풀어 나쁘지 않아. 진짜. 시간은 제가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 문제는 왔다 갔다 문제긴 한데 일단 치환해서 한번 미니게임까지만 완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지난번 숙제입니다. 저희 지난번 숙제에도 그 왔다 갔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오늘 제가 아마도 느낌이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아. 최대한 해볼 테니까 못하면 내일이 마저 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푼 데까지 비교해봐. 아마 한 번에 잘 안 되실 거예요. 적으세요. 자, 이번 문제도 어떤 미지의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입니다. 전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자고? 요거 치환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자, 치환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 함수? 이게 2차 함수예요. 전개하시면. 2차 함수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떤 범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살짝 이제 내려가서 간단하게 게임 하나 볼게요. 무슨 게임? 자, 이렇게 써보시면 이것도 어쩌면 저희가 치환한 식인데 2차 함수로 보인다는 거다. 자, 2차 함수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실은 뭐 이 경우도 굳이 축을 그리지 않고 그냥 확인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t 값이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t가 지금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요 밑에는 없어요. 요 그래프가 지금 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뭐다? 어쩌면 여기가 t의 범위예요. 다시 말하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만 쫙 있잖아요. 이해돼요? 얘를 가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다? 지난번 숙제예요. 우리 지난번 숙제에도 최대값 나오는 문제 있잖아. 역시나 한번 그려서 잘라보시면 최대값이 아마 어딘가 있을 거거든. 이제 거기서 10과 만나서 K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혹시 요거 나온 친구, 요 범위 나왔다 하는 친구는 이제 그 다음은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691번 역시나 요 미니게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미니 게임까지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면 내일 일찍 오세요. 옆에 끼고 설명드릴게요. 한 땀 한 땀. 691번도 사실은 뭐 비슷해요. 결국 여기 있는 네 문제는 다 이런 컨셉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가위가 있죠. 앞에 원래 어떤 x의 가위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저 가위를 치환하면요 쓸 수가 없어요. 쟤는 x랑 관련된 가위인데 치환이라면 다른 문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위로 바꿔오셔야 돼요. 역시나 미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1차식이라 방법이 한 개는 아닌데 둘 다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니까 미니게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숙제처럼 푸시면 돼요. 이건 일단 어려운 게 맞죠. 혹시라도 막 못 푼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게 맞잖아요. 이해를 좀 한 번만 하면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너네 머릿속에 혹시 기억나? 너네 머릿속에 그동안은 치환한 다음에 미니게임을 해본 적이 없죠? 그쵸? 한 번도 이런 미니게임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그쵸?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네가 어쩌면요 이번에 처음으로 2차 함수에서 치환을 하는 중이에요. 다시 너네가 자 이 말씀 드려볼게요. 저는 그동안 미니게임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껏해야 이거였지. 이거 어떤 방정식에서 치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에서 치환을 하는 문제는 사실 원래라면 이것도 미니게임을 하긴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방정식에서는 어차피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y가 없잖아요. 그냥 얘를 풀어서 치환을 바로 푼 거예요. 이해돼? 근데 여기는 지금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최대값이라는 거 뭔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니까 방정식이 더 쉬워요. 기본적으로. 함수라서 조금 더 까다로운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자, 가운데 보시면 나 지금 2차 함수가 잠깐만요. 그리고 얘는요. 이거 전개하면 몇 차 함수죠? 2차. 뭐야. 얘는 그냥 전개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풀이. 얘를 전개하시면 2차 함수입니다. 뭐야 이거.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1차식이라서 그래요. 1차식이라 전개를 해도 2차 함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 똑같이 풀린다는 거야. 가볼게요. 자, 2x 빼기 1을 t라고 치환하시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가서 지금부터 뭐 하자? 미니게임을 하나 할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맨 앞에 보시면 x의 범위 하나 있죠. 그쵸? 근데 쟤를 여기서 그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쟤는 x고 나는 t인데. 그치? 자, 이런 경우는 이 친구의 게임에 쟤를 초대하세요. 자, 어떻게? 이 친구 게임에 저 x의 범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t 구할 때 같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두 가지 풀이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풀이.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풀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치? 아까 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얘 지금 몇 차 함수로 보이세요? 소미야. 이거 지금 1차 함수예요. 보기에 따라서. 지금 1차 함수는 지난 시간에 최대값, 최소값, 범위가 없다면서요. 원래는 없는데 가위가 생겼지.
사실 1차 함수도 가위를 주면 뭔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자, 어딘가에 있는 x가 1부터 어디까지? 어딘가에 있는 x가 4까지. 이렇게 가위로 잘라보시면 1차 함수도 사실상 최대 최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위를 주면. 자, 잘라보시면 되고, 자, 그때의 t값들. 자, 그때의 t값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t값이 1이죠. 다시 x에다가 4 대입하시면 t값이 7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t의 범위가 여기입니다. 자, t의 범위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부터? 1 이상 7 이하. 여기가 t의 범위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를 가지고 돌아오시면 지난번 숙제가 됩니다. 뭐 이런 느낌. 또 가능한데 또 다른 풀이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사실 여기가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일 때는 굳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지금부터 요 부등식에다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필요한 거는 2x 빼기 1 맞나요? 2x 빼기 1. 자, 여기다가 재우나 뭐 곱하면 돼? 나 이 모양 만들고 싶어. 뭐 곱하면 돼요? 2 곱할게요. 너네 중2 때 많이 했잖아. 그 다음 뭐 빼면 돼요? 1 빼면 되죠. 그쵸? 1 빼시면요, 요 가운데 2x 빼기 1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t의 범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아까는 2차식이잖아. 2차식은 이게 안 돼요. 1차식은 부등식의 성질로 간단히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돼? 어쨌든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이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는 지난번 숙제처럼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혹시 이거 나온 친구 있나요? 나왔어요? 혼자? 맨 밑에 있는 693번이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거든. 가위가 있는. 자, 이 가위를 미니게임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쟤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20분 지났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일단 여기까지가 2차 함수입니다. 오늘 저기 쉬는 시간 다음 내용들은 좀 어려운 게 맞으니까 한번 찍먹해보시고, 일단 맛이 없어요. 넘어가세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알겠지? 자, 베이직생 가볼게요. 오늘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고, 베이직생 가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뭐 급하면 뭐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히 알고 가세요. 자,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단원 배우는 중인데, 2단원은 좀 컨셉을 아시겠죠?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계속 나와요. 이제 어떤 2차 방정식, 2차 함수, 뒤에가 부등식이 나와요.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중이야. 그리고 자, 이번 페이지는 방정식인데,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너네가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자, 기껏해야 1차 방정식 중1 때 배우고요, 2차 방정식 중3 때 배우고요, 그렇죠? 중2 때는 연립 방정식, 얼마 전에는 2차 방정식의 뭐 근계수, 판별식 이런 걸 배웠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정식 이것도 있겠죠. 이거를 풀자라는 페이지예요. 이번 페이지는. 그런데 밑에 가보실래요? 제가 지난 시간 숙제로 아마 프린트 하나 드렸죠. 자, 인수분해. 자, 그걸 왜 드렸냐면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자, 예를 들어 5번 문제.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혹시 된다면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기억나세요? 중3 때. 그때 이제 순서가 뭐냐면 그걸 배우기 직전에 인수분해를 배워요. 그리고 2차 방정식 가자마자 그거를 아이템으로 이용해요. 걔를 풀 때는 혹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걸 해가지고 뭐 능령, 능령이라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어쩌면 그거 안 까먹은 친구들은 1+1입니다. 그게 많은 문제는 또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이거 있잖아. 자, 혹시 이거 지우나 뭘로 인수분해돼? 우리 배운 것 중에. 혹시 제가 이게 표 기억나세요?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는지 체크. 없죠. 두 번째, 항이 몇 개인지. 항이 4개인데 짝짓기가 안 되잖아. 자, 맨 밑에 가시면 그때 배웠던 뭐 조립제법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아연아,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혹시 그때 흐름 기억나세요? x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는 거거든. 자, 얼마 넣으면 돼요? 1 될 것 같은데. 그쵸? 복습하세요. 자, 1 넣으시면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제가 프린트에다가는 뭐 최후의 수단이다. 혹은 가장 많이 써요. 실제로. 자, 빼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 어떻게 돼요? 자, 인수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맞나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네가 0이던가 또는 네가 0이면 되겠죠.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을 푼 겁니다. 끝.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 실제로 학교에 가셔도 여기를 과연 진지하게 할까요, 선생님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미 할 줄 알지 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할 줄 알 거니까. 아시겠죠? 자, 왼쪽 거 풀어보시면 x는 1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2차 방정식인데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9 더하기 4가 13이니까 정답은 몇 개 나온다? 총 3개가 나와요. 한 가지 상식인데요. 3차 방정식은 3개가 있고요. 4차 방식은 그 4개입니다. 100차 방식은 100개입니다. 아시겠죠? 차수만큼 있는데 그거를 실수랑 허수 나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 페이지는 쭉 보시면서 뭘 체크하면 돼?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나를 체크하면 돼요. 어쩌면 솔직히 넘어가도 괜찮아. 저는요. 다들 가능하시겠어요? 밑에 있는 7, 8, 9도 조립제법이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2번 할 거예요. 2번 해서 근 4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자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10번부터 12번까지 혜린아 무슨 내용이지? 치환 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유형은 혹시 복 2차식 기억나시나요? 복 2차식 유형이 되겠는데요.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 17번 문제. 요게 이제 복 2차식에서 플랜 B, 플랜 B라 불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복 2차식의 플랜 B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 2차식은 보시는 것처럼 차수가 짝수에 나와요. 4차식, 2차식, 상수항. 크게 2가지 풀이가 있고 첫 번째는 치환입니다. 치환. 보통 치환은 오래 안 걸리니까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해봤자 안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플랜 B.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합차로 끝내는 플랜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팅도 있고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거 알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거랑 요 다음 장까지, 그러니까 기본 계산까지만 일단 끝내드릴게요. 유형은 근데 여기 있는 유형이 딱히 유형이 아니라 얘네들을 또 유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제외하고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떻게 하죠? 자, 복 2차식의 두 번째 플레이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를 비워두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3 때 배우기로 이 자리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다시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자, 혹시 소미야, 이 가운데 뭐를 빌렸으면 돼? 그쵸. 플러스 버전 하나, 마이너스 하나죠. 보통은 2개가 있습니다. 다시, 자, 얘를 쓴단 말은 뒤에다가 얘를 갚아줘야 돼요. 자, 선택의 순간에 혹시 아연아, 둘 중에 누구로 가면 돼? 위아래.
위로 가면 되겠지. 자, 합차로 끝나야 되거든. 얘를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뭐야? 합차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 가겠습니다. 자, 위로 가시면요. 자,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합차의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은 더하시고 한 번은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개를 푸시면 돼요. 총 4개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사실은 그냥 그때 배운 거 그냥 하시고 능용, 인용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요게 이제 약간 신상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표에 보면 하나 써 있었던 게 있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뒤에 나올 거다 했던 게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특별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언제 떠올리냐면 좀 특별할 때가 있어요. 자, 언제? 제목에 밑줄 그어볼까? 자,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이 있어요. 다시.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요게 지금 문제거든요. 혹시 개수가 대칭으로 보이세요? 자, 어떻게? 보시면요. 제가 개수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지. 좌우가 대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1, 1, 3, 3, 가운데 4.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타일이 딱 나오면 지금부터 결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런 내용을 끝으로 설명드리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문제에다가 필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에다가 필기 하나 해드릴 거고 생각보다 꽤 긴 작업이긴 해요. 자, 이걸 좀 필기를 잘 해서 꼭 집에 가서 연습을 해봐봐. 얘는 좀 새로운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그리고 필기할 때 있잖아. 색깔펜을 쓸 건데 제 생각에 어려운 부분을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교재랑 사람에 따라 약간 그 도입부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좀 저는 제 스타일로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절반 쪼갤게요. 이거 아마 두 쪽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입부가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이에요. 빨간 색깔. 도입부를 외우세요. 얘는요, 이 상태로 되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식 전체를 지금부터 x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다시, 이 식 전체를 x제곱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요? 공통인수 없는데 없지만 묶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묶어서 보시면 좀 이유는 보일 거예요. 자, 묶어보시면 써볼게. 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8 그리고 여기부터는 부족한 걸 묶은 거라 분모에다가 갚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도입부를 외우겠습니다. 왜?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요. 자, 검정 색깔로 쓸 건데 그 다음은 여기 안에 보시면 항이 총 5개 있는데 약간 자기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친구란 말은 x제곱이 2개 있죠. x가 2개 있죠. 숫자 혼자 있잖아. 항상 이런 식일 거예요. 친구끼리 묶으세요. 다시 친구끼리 자, x의 제곱 모여라. 자, 맨 앞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x 모여라. 자, x를 모으실 때는 계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5로 묶을 수가 있거든. 이걸로 묶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너무 길게 써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맨 뒤로 빼면 같은 식인데 친구끼리 다 묶은 거예요. 혹시 그 다음에 할 거 보이세요? 이걸 정리해보면 일종 정리한 거잖아. 정리해보면 이제 할 게 뭐예요? 자, 할 거니까 파란 색깔로 쓸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2개 보시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이 친구 뭐? 이거 변형식 안에 이거 있죠? 자, 이거 변형식을 한번 써야 돼요. 왜? 이거 2개를 좀 합치고 싶은데 이 친구 변형식을 검색해 보시면 혹시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으신 거예요?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아요. 자, 이 변형식을 써야 됩니다.
한번 다시 자, 오른쪽 거는 지금 그대로 쓸게요. 자, 오른쪽 거는 그대로 썼고 정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변형식을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이해돼? 정리를 해봤더니 뭔가 아른거리잖아.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사실 여기서 원래는 바로 쓸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상수항 마이너스 2가 생기죠. 얘랑 합칠게요. 상수항끼리 합쳐보시면 자,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길게 쓰는 게 원래는 더 빨리 돼요. 지금은 거의 한 땀 한 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한 땀 한 땀. 자 상수항끼리 묶어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6까지 묶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혹시 지원아 이제 뭐 하고 싶어? 이거를 맞아요. 지원하고 싶죠. 갑자기.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 지원을 합니다. 얘를요 제가 편의상 A라고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간색이 아니라고 하고 싶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할게 생각 계속 이제 할게. 자, 위에 쓸게요. 지원해 보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 맞나요? 했더니 또 할 거 있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할게 생각할게요. 자 가운데 파란 색깔 필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약간 좀 떠올리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빨간색은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포인트라. 자, 그 다음에 지환을 풀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환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x분의 1이 나와서 이거는 일종의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죠? 마지막 어려운 포인트. 자, 요 x제곱 있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로 x 곱하기 x 맞나요? 얘를요, 이거 한 개를 여기에다가 분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개를 여기에다가 분배하시면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그림을 결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어떤 스케일이 들어간 풀이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분배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서 인수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순간적으로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암산한 겁니다. 이거를 자리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지. 자, 다시 한 번 말로 하자면 일단 도입부를 외우세요. 저거로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신 다음에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친구끼리 모으는 작업을 해보시면 얘네들을 같이 보시면 변형식을 쓰고 싶으셔야 돼요. 배워왔다면. 그 다음에 지환을 하게 생길 거예요. 지환해서 쭉쭉 해봤더니 마지막 여기도 올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 다음 마무리를 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x 두 개를 하나씩 분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19번 문제였고 물론 정답은요. 근을 구하셔야 돼요. 20번 문제 연습을 해보고 더 하고 싶지만 뭐 한번 해보시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외우시기 바라고 하나만 풀고 숙제 검사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숙제는 조금 조정을 할게요. 원래는 숙제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숙제가 많이 줄었어. 어떻게 784 혹시 그 민성이는 기억나세요? 어쩐지 뭐 여유가 있더라. 지원이도 혹시 이거 자 옛날에 배운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
아, 기억나시는구나. 혹시 지원이는 기억 안 나시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근데 방정식은 거의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원래 고차 방정식은 보통 3차 이상을 고차라 불러요. 묶어서. 높을 고. 근데 이제 그냥 인수분해 할 줄 아냐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숙제로 드린 거야.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20번 여러분들 한번 더 따라가보고 질문을 오늘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질문 많은 친구는 조금만 그러니까 일찍 오라고 보통 하면 막 싫어하는데 뭐 한 10분도 괜찮으니까 조금 일찍 와서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일단은 도입부가 중요한데 묶으세요. 도입부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하자고 친구끼리 모으세요. 이걸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좀 약간 중간중간에 암산이 돼요. 저는 사실 있잖아 이 친구끼리 모으면서 곧바로 얘를 체크한 다음에 변형식을 쓰는 편이에요. 이해돼? 이거 사실은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보자마자 아, 묶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운데 친구는 마이너스로 묶고 상수항 맨 뒤로 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수항끼리 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치환할 거 보이세요? 그랬더니 치환할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치환해보시면 되고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다시 치환을 풀어주면 돼. 위에 쓸게요. 치환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바깥에 있는 저 친구를 하나씩 하나씩 분배해주면 돼요. 분배하시면 최종 정답이 아니라 최종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는 0에서 각각이 는 0, 는 0 하시면 정답이 총 4개 나오겠지. 혹시 이식 나온 친구? 오케이.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숙제를 약간 드려볼 테니까 네, 체크해 볼게요. 숙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로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 숙제가 막 좀 군데군데 비어 있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길어 보이는 건 그거고요. 실제로 이게 길지가 않아요. 다시 너네가 좀 길어 보이는데 이런 페이지 하나하나 가보시면 여기 아마 풀려있는 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저기가 이제 오늘 처음 했던 최대 최소 관련 활용인데 아까 저희 거의 같이 했잖아. 베이직세는 베이직세는 남아있는 아까 인수분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11번까지 아마 106쪽의 11번까지가 방금 했던 그 내용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유형은 선생님 설명 안 하세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푸시오 문제입니다. 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풀어보시면 되고 라이트센도 95, 96은 아마 여기가 뭐지? 아까 거기구나. 여기도 아까 거의 뭐 95 쪽은 같이 했었고 96쪽이 활용입니다. 그리고 100, 102는 그 계산 밑에 몇 개 없는 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05부터 106쪽에 784번까지만 역시나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아이고, 질문 받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거 먼저 받고 혹시 없다고 치고 순서는 혹시 여러분들 밀렸거나 그런 것들을 혹시 내일 조금 일찍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난번 숙제를 먼저 하고 적당히 없으면 받는 걸 할게요. 자, 지난번 숙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지난번 숙제가 어디였냐면 최대 최소 보기입니다. 했는데 잘 안 풀리거나 그런 것들.
그럼 저 민서가 질문하세요. 어디? 81쪽에 584번. 이상하게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그때 이거는 제가 영상을 아마 찍어놨을 건데 아주 빠르고 담백하게 설명하자면 자 근계수 멘트인데 이런 식으로 알파 제곱 나왔잖아. 이거 대입하는 게 전략이에요. 다시 얘는요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이거 되는 식인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저기 왼쪽에 있는 알파 제곱과 알파 3제곱을 차수를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 식으로. 이해돼? 즉,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보시면 뭔가 예뻐질 거예요. 자, 말한 적이 있지만 이거는 자다가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게 있을 때는 대입도 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할 게 나오겠어요. 혹시 몇 번일까? 591이랑 591도 어제 나왔고 얘도 나왔어. 이거 한번 영상 봐볼래? 쟤네들은 조금 제가 말이 많아져요. 저거는 좀 체크했던 문제고 오늘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아직 시간 남았어. 오늘 정말 질문이 없었구나. 지원아, 질문할 거 없어? 그래? 혹시 그 소미 한번 질문할 거 없어? 진짜로? 확실해? 아, 질문할 거 없어요? 승우야? 물어봐. 괜찮아. 그거? 그게 뭐지? 좀 반응해줄게요. 이거 맞나요? 약간 또 활용 같은 거죠. 활용 같은 건데 읽어보니까 길의 폭을 구해라 그런 문제거든. 근데 얘는 그냥 약간 중학생 때도 나올 만한 그런 활용 문제긴 해요. 자, 폭이 여기잖아. x라고 둘까? 마지막에 놓는 걸 x라고 두면 그럼 너가 지금 주어진 게 땅의 넓이, 자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니까 혹시 여기란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자, 요 길이가 얼마게요? 그렇죠. 혹시 요 길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죠. 문제에서 폭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여기도 x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곱한 게 저거다 라고 푸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2차 방정식 관련 활용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뭐 식 세우는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마지막에 묻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그래서 한번 대입하면 앞에 이거 지워질 거예요. 지워져서 얘만 남고 남는 것들 보면 그거는 근계수로 커버 가능한 아마 합곱만 남을 거예요. 합곱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근계수는 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파를 대입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언제만 문제에서 어떤 알파 제곱, 특히 제곱 이상이 나올 때는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뭔가 걔를 이용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고. 아시겠죠? 혹시 아연아 뭐 질문할 거 없어? 이번 거는? 괜찮아요? 자, 재훈이도 뭐 저런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